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는 안전대책작용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물적 취약 요소인데요. 인적 취약 요소에 대해서 봤고, 이제는 물적 취약 요소에 대해서 볼게요. 물적 취약 요소의 배제인데, 이거는 이제 사람이 아니라 결국 물건에 대한 부분이죠. 이렇게 총기류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총기류 등 위험물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돼요. 경호 대상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여건, 뭐 자연물 이런 것들을 다 없애는 활동이고요. 이 물적 취약 요소라는 것은 어떤 경호 주변에 있는 물건들이 있잖아요. 이게 위험물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배제에는 안전조치, 안전검측, 검식 활동 등이 있죠.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안전조치 활동으로 있습니다. 자, 그럼 물적 위험물에 대해서 안전조치가 잘 이루어져야 되죠. 그럼 안전조치란 뭐냐? 이게. 경호 행사 시 경호 대상자, 즉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위해를 줄 수 있는 위험물이 있죠. 지금 이거는 이제 앞에서 인적 위해 요소는 사람이었다면 물적 위해 요소의 경우는 위험물이에요. 이런 재반 활동입니다. 자, 안전조치의 대상이 나오는데요. 이게 총포, 그 다음에 무기 탄약. 그러니까 함부로 이제 경찰이라 할지라도요. 여기 함부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청원 경찰도 무기 이런 관리해야 되고요. 예비군도 마찬가지고 도시가스 이런 것들이 다 안전조치 대상으로 들어가는 위험물이죠. 그래서 민간 소유 총포도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예외적으로 이제 민간인이 소지하는 총포류 있잖아요. 사냥하시는 분들 엽총이나 공기총 이런 게 말하고요. 화약류도 있어요. 건설 현장에서 그 다이너마이트 날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잘 돼야 돼요. 그러면 민간 소유 총포가 행사장 인근에 있다라고 했을 때 경호 행사가 임박하면 개인 소유 총포는요. 경찰관서 무기고에 임시로 영치해야 돼요. 영치를 일단 넣어놔야 됩니다. 그런데요. 상품 총기 있죠. 상품 총기 이런 게 용산 이렇게 총기점이다. 상점 내의 철제 캐비넷에 경납을 하고 이중 시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품 총기도 경찰관서 임시 영치한다면 틀려요. 상품 총기는 철제 캐비넷에 이렇게 넣어놔야 되겠죠. 그다음 민간 소유 화약류는 어떠냐? 이제 화약류 제조, 판매, 취급하는 이런 것도 봉인해야 돼요. 이제 지금 쓰면 안 되죠. 이때 반드시 경찰관이 이게 배치되어서 부정 유출이나 도난이 없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완벽을 해야 되겠죠. 행사장이나 도로변에 근접하는 일체의 화약류 운반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통제가 돼야 되겠죠. 이게 이제 물적 지금 위해 요소를 제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찰관의 무기 역시 경찰관이 이제 무기를 또 탈취당할 수 있잖아요. 이제 경찰관이 사용하는 총기류와 탄약류는 경찰기관의 장의 책임하에 이렇게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돼요. 경찰서에서도. 그래서 행사장으로부터 가까운 거리에 있잖아요. 경호가 임박했다. 경찰기관장은 점검을 꼭 해줘야 돼요. 일일 점검 확인하고 일체 사격 훈련을 하면 안 돼요. 그다음에 경호나 기본 임무 수행 시 최소 무기를 제외하고는 무기고에 이렇게 한다. 최소의 무기는 제외하고죠. 그러니까 모든이라고 쓰면 틀리겠죠. 모든 무기를 다 경납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청원경찰과 민간경비 중에서 특수경비원의 경우는 어떠냐? 공항이나 항공기에 배치된 청원경찰 및 특수경비원의 무기 탄약은 이 해당되는 직장에 보관하여 있는 바 임박하면 무기고에 경납하는 봉인해야 돼. 이것도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도 경찰서에 보관하는 게 아니에요. 민유총포하고는 좀 다르죠. 이제 근무자용은 제외하나 근무자용은 제외예요. 예를 들면 원자력 발전소에 청원경찰은 무기를 휴대할 수 있겠죠. 행사장으로부터 일정한 거리, 직시, 보이는 장소 이런 것에는 근무자용 무기도 회수하여 봉인한다. 그러니까 원칙은 봉인 안 하지만요. 자,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비군 훈련하면서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역시 이게 무기는 무기고에 경납하고요. 그 다음에 다만 제외되는 게 있죠. 초소 경비 근무용은 제외예요. 무기고 경비랄지 이런 건 제외입니다. 그래서 포함이라고 쓰면 안 되죠. 모든이 아니죠. 근무자는 총기만 휴대합니다. 그런데 실탄은 집중하여 파출소 장에게 별도로 보관하기 때문에 실탄은 휴대하지 않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분산 무기고는 봉인 후 기존 경비원은 경비경찰관 한 명을 배치해서 감독하도록 하고 있죠. 자, 그 외에도 뭐 도시가스랄지 그다음에 화공양품이나 유류 판매소 이런 순찰을 통해서 알려줘요. 이게 지금 우리는 물적 취약 요소에 대한 내용을 보고 있죠. 그다음 보시겠죠?
이제 안전 검측 활동입니다. 안전 검측 활동. 이제 안전 검측 활동은 행사 전일에 이루어져야 돼요. 행사하기 전에. 안전 검측이라는 게 이제 폭탄이 있는지 이런 걸 알아보는 단계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경호 대상자의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취약 요소, 위해 물질을 사전에 탐지, 색출, 제거하는 활동이죠. 자, 검측은요, 기본 지식이 없어도 수행할 수 있는 일반 검측이 있고요. 그리고 교육을 받은 전문가만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반 검측이라는 것은 뭐 전문가가 아니어도 이렇게 모든 경호원이 다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폭탄 제거랄지 이런 것들은 전문가가 해야 되겠죠. 그러면 정밀 검측 기법을 보면 꽉 채워진 비품의 경우에요.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점검하고 전부 꺼내야 돼요. 전부 꺼내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거 전부 꺼내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검측 요구되는 벽이나 천정, 마루 이런 거 반대편도 점검하고요. 상하 좌우 다 반드시 점검합니다. 예외적으로 하면 안 돼요. 이게 취약 요소는 다 봐야 돼요. 방 안에 일정 지점에서 검측을 시작해서 방 주변 시계 방향으로 다. 그다음에 가구가 있다. 그럼 문, 서랍 다 열어보고요. 비밀 공간, 상단, 하단 다 봐야 됩니다. 특수 시설,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시설의 검측은 전문가를 초빙해야 되겠죠. 이제 자문을 얻어야 되고 기술적 분야는 전문가가 직접 봐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검측하면 안 되겠죠. 그다음 넘어가시고요. 이제 사전 조사입니다. 우리 이제 물적 위해 요소를 지금 알아내는 작업이죠. 행사장 연도, 도로입니다. 연도는 구분하여서 지형 답사를 실시해요. 정확한 어떤 요 도로를 일단 보고요. 도로 지형을 검측을 합니다.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겠고, 이제 검측 반은요, 조장, 폭발물 처리반, 그리고 가스 점 요원 이렇게 분리를 해야 되고요. 자, 검측 장비는 어때요? 검측 장비. 검측 장비는 뭐 이렇게 유해성 물질을 존재를 검사하는 것이겠죠, 당연히. 뭐 금속 탐지기도 되겠고 그러겠는데, 그러면 랜턴, 어두울 때 쓰는 거죠. 이제 확대경 같은 작은 물체를 확인할 때 이렇게 쓰는 확대경이 있고요. 이제 분해할 때 쓰는 뭐 드라이버랄지 이런 게 또 있어야 되고, 금속 탐지기구도 있고, 폭발물 탐지기구도 있고, 엑스레이도 있고, 이런 것들이 바로 검측 장비입니다. 자, 검측의 원칙은 무엇보다도 우선이겠죠. 이게 폭발물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선발 팀장이 지침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이건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쭉 읽어가면서 이제 보면 되는데, 한 번 정도는 좀 읽어봐야 돼서 제가 이렇게 쭉 보는 거예요. 다 어렵게 나오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검측은 공식 행사의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비공식 행사도 실시해요. 비공식 행사라고 해서 검측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인원 장소를 최대한 지원을 받아야 되겠죠. 최소한으로 하면 안 돼요. 이거 하나로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동 롤을, 그래서 이게 경호 대상자가 어디로 움직이는지 이걸 중심으로 구역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해야 되고요. 1차, 2차 점검 후에 이제 배치 완료가 된 후에 직전에 최종 점검도 또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행사 보안이나 통신 보안과 함께 경호 대상자에 대한 최고도 보안을 유지하고요. 검측 장비를 이용해서 이제 오감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죠. 그냥 육감적으로만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장비를 최대한 장비에 좀 의존을 해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기본 요령입니다.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랬죠. 책임 구역을 명확히 구분해서. 그다음에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이제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이렇게 검측하기 쉬운 것부터 가까이서 먼 곳. 그다음에 좌에서 우, 이거는 우에서 좌 이렇게 가도 되기 때문에 밖에서 안으로 밖에서 안으로 계속 중복해서 하는 겁니다. 가까운 곳에서 먼 곳. 그다음에 좌에서 우. 그다음에 이제 밖에서 안으로, 이제 밖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면서요. 그다음에 아래에서 위로, 좌에서 우로, 뭐 이렇게 체계적으로. 통로는 양측, 양쪽을 다 점검해야 됩니다. 아래보다는 높은 곳을 이렇게 능선이나 이제 곡각지 이런 걸 이렇게 의심되는 곳 있잖아요. 이게 이제 숨은 곳들이 있어요. 잘 안 보이는 곳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까지 다 검측을 해야 되고요. 통로보다는 양측면, 그다음에 아래보다는 높은 곳, 그다음에 의심나는 곳을 반복하고요. 점과 선에서 실시해야 돼. 가까운 곳에서 먼 곳을 앞에서도 봤었죠. 이렇게. 자, 그다음 넘어갈까요?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이제 개별적인 내용들을 잘 보고 있는 거예요. 주요 인사가 임석, 지금 이제 대통령 오신다. 자, 그랬을 때 통과 지점 있죠. 그러니까 상하 좌우 다 봐야 되고요. 전기선 있죠. 전기선은 끝까지 가봐야 돼요. 이게 누전될 수도 있고 화재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전자제품은 분해를 해야 됩니다. 확인이 불가능하면 어떠냐? 현재 제거해야 돼요.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거해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검측 대상은 외부, 내부, 그래서 외부에서 이렇게 내부로 이렇게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특히 공중지역, 높은 거, 연도, 도로 이렇게 구분하여 실시합니다. 자, 주변에 흩어져 있는 물건은 완벽하게 정리정돈을 해야 되고요. 확인 불가능한 것은 현장에서 제거해야 됩니다. 확인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아까 전자제품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검측은 위의 기도자 입장에서 실시해요. 위의 기도자 입장에서 실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테러리스트 입장에서 한번 보는 거죠. 이게 위의 기도자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테러범은 위를 보지 않고 더러운 곳이나 공기가 탁한 곳을 싫어하는 인간의 습성을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더러운 곳, 그 다음에 잘 안 보이는 곳 이런 걸 노린단 말이죠. 이러한 곳을 취약 지점으로 보는 거고요. 안전 검측을 실시하여 타인이 눈치채지 못하게 실시해야 됩니다. 가능한 현장 확보 상태 점검해야 돼. 지속적으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검측 활동 중 원격 조정 장치 있잖아요. 멀리서 폭발물 등 전자 검측 장비를 최대한 활용을 하죠. 행사 직전에 들어오는 물품들이 있잖아요. 지금 물품에 또 이렇게 폭탄이나 위험물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검측하고 양탄자 등은 뒤집어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선이나 이런 거 다 보여야 돼요. 참 어렵죠. 꼼꼼하게 해야 돼요. 이게 왜냐면 위에 기도자 입장에서 눈에 보이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진 틀이나 그림 등은 내부 공간 여부 이런 거 다 봐야 되고, 설계도 등의 자료를 비교해서 방어 통로 밀폐된 공간, 천정 내부 이런 것들까지 다. 그러니까 이게 한 번의 실수가 회복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철저하게 검측이 이루어져야 돼요. 인적, 그 다음에 물적, 지리적, 취향 교수에 대해서요. 자, 우선순위입니다. 안전검측은 그러면 대상자가 오래 있는 곳이 바로 이 위의 기도자 입장에서는 좋겠죠. 그래서 회의실, 오찬장, 휴게실 이 경우에서 가장 오래 머무는 곳부터 실시해야 돼요. 자, 그리고 통로 현관으로 와야 돼. 거꾸로 쓰면 안 됩니다. 자, 움직이는 경로를 순차적으로 하는 겁니다. 오래 있는 곳부터. 자, 그다음 넘어가실까요? 자, 이 검측이라는 게 이제 실제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장황하게 하고 있습니다. 외부 검측입니다. 밖에서 안으로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알아야 돼요.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밖에서 안으로, 그리고 가까이 있는 곳에서 먼 곳으로 중복합니다. 주 점검장 출입구랄지 쓰레기통, 화산, 나뭇잎 숲, 그 다음에 낙엽 쌓인 거, 주차장, 자동차, 하수구, 창문, 지붕, 보도블럭, 유리장소 다 위험물이 있을 수 있는 곳이에요. 승하차 지점도 위험하죠. 이렇게 대통령이 하차할 때 저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건물 외부 벽, 그 다음에 창문이나 출입구, 그 다음에 개구부, 여기 이제 황풍구랄지 이런 곳을 말해요. 안전 조치를 하게 됩니다. 이제 공중 지역 검측인데 공중 출입구 이제 뚫려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요 위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드론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복도, 계단, 로비, 엘리베이터 이렇게 높은 곳에서 화장실, 휴게실, 이제 안내 책상, 공중 지역이랄지 신문 판매대, 청소 도구함, 라지에이터, 에어컨, 소화기, 자동 판매기 여기 있는 것들 다 봐야 돼요. 이게 배제하면 안 돼. 있는 것들 전부 다 안전 점검 실시해야 돼. 요 안에 폭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외부 검측이었습니다. 자, 밖에서 이제 안으로 이제 내부 검측이에요. 이제 그러면 가장 중요한 곳으로 이제 세밀하게 이제 검측이 됩니다. 이제 행사장 내부죠. 앞에서 이제 행사장 외부에 대해서 봤다면 이제 행사장 내부 상하층 주변의 기계실, 변전실, 특히 이제 변전실 같은 경우에 위험할 수 있죠. 보일러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방 안의 소리, 그 다음에 이제 방을 구분해서 분할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요. 빠짐이 없도록 파노라마식으로 높은 위치의 검측물 철저히 벽부터 실시합니다. 벽부터 실시해서 방 중앙으로 이렇게 단계별로.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보수한 거, 방어 통로 밀폐된 공간, 천정 내부 주의해야 되고, 통로상의 장애물, 가구, 거울, 무대 장치 위해 요소가 될 수 있고, 음향 장치나 소음, 실내 장식 전부 다 문제가 될 수 있죠. 공간, 또 비어 있는 거, 수리가 있는 거, 모든 가구 이동하는 부분들 뿐만 아니라 어떤 전기 기구까지도 다 스위치 다 확인해야 돼요. 자, 건물 내부 검측은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들어갑니다. 밑에서 위로 이렇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연도는 도로예요. 이게 오는 행사장으로 오는 도로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연도 검측이 필요한데 책임 구역을 할당을 해야 됩니다. 반복해서 이루어지고, 이제 검측 시 확인 사항은 폭발물 설치 여부. 결국 그 도로 있는 곳에다 폭발물 설치할 수 있잖아요. 다리랄지 이런 거에.
원격 조정 장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불순 분자 여부 이런 것들까지 다 고려를 합니다. 연도 검측의 대상은 교량, 다리, 그다음에 이제 암거, 이게 그 암석이 있는 곳들 있잖아요. 주변 능선, 잘 안 보이는 곡각지, 이게 맨홀이랄지 전신주가 있는 거, 공사장, 위험물 저장소 이런 부분들이 위험해요. 그래서 영화에 보면 많이 나오는 곳들이죠. 이렇게 이 검측을 해야 될 곳들이 많고요. 이제 여기에 따라서 이제 완벽하게 또 이루어져야 되니 얼마나 이렇게 이런 것들이 많겠습니까? 자, 그다음 넘어가 보시면요. 이제 방검측이라고 해서 방이죠. 방은 이제 이게 바닥, 벽, 천정. 그래서 아래로 위로 가요. 바닥, 벽, 천정, 천정 내부 이렇게 가요. 아래에서 위로 아셔야 되고요. 방검측할 때는 특히 폭발물 설치 여부 중점을 두릅니다. 기념식장이요. 기념식장은 이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종 부착물이나 시설물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안전검측이 필요하고, 기념식장은 이제 구역을 세분화해서 책임 구역을 나눕니다. 그래서 통로로 출입시켜 경호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숙소 경호예요. 이제 주무실 때 또 이렇게 위해를 가하는 이런 경우가 생겨요. 숙소는 극도 보안이 또 필요하잖아요. 근데 숙소가 이제 전기 설비, 소방 설비, 그러니까 냉난방기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또한 이제 가스나 기름, 위험물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안전 대책이 필요하고요. 일단 운동장이에요, 운동장. 운동장은 또 터져 있잖아요. 책임 구역을 설정해서 내부, 외부, 소방, 그다음 직시 고층 건물이라고 있어요. 뭐 높은 곳에서 이렇게 저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2km까지 가능하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직접 보이는 예요. 직접 보이는 고지랄지 고층 건물 여기에 대해서도 검측을 하게 되고, 그리고 출입자 통제를 해야 돼요. 단일화시켜서. 운동장은 사람이 모이잖아요. 대피로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차량 검측입니다. 또 이 차량이 위험할 수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 이제 차량 검측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차량 검측은 좀 잘 보셔야 돼요. 항상 예비 경호원을 준비시킵니다. 왜냐하면 운전사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요. 그다음에 차량을 검색하는 것은 위해자에게 관찰되지 말도록 좀 검색하는 게 관찰되면 안 되고, 폭발물 의심되는 물건을 발견하면 즉시 이제 검색을 중지해야 돼요. 터지면 안 되니까 봉쇄합니다. 차량 검측은 경호 대상자 차량만 그렇지 않죠. 지원 차량과 일반 차량 다, 주변 차량은 다 해야 됩니다. 내외부 전기회로 배터리까지 다. 그리고 차량 검측 시 차체 문을 열기 전 열다가 이제 터지는 영화 많이 나오잖아요. 차량을 창문을 통해 눈으로 먼저 보고, 이때 대상 차량을 되도록 손으로 대지 않죠. 이렇게 경호 대상 차량 안전 대책으로 이제 무선 원격 시동 장치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죠. 밖에서 시동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원칙입니다. 자, 그다음에 자, 이제 후드 전체를 걸쳐 이렇게 후드라는 게 이제 앞에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열어서 그렇게 오일 넣고 하는 곳인데, 자, 거기에 이제 후드가 틈이 무엇이 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휩 기법을 쓰도록 한다. 그래서 이게 여기에 보면 와이어 있죠, 와이어. 이게 이제 직접 열면 터지니까 이게 이제 그 와이어 등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직접 열면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트렁크를 열된 5cm 이상 열지 않도록 이렇게 또 터지면 안 되니까. 그다음에 앞좌석의 하부, 게시판, 바닥, 뭐 선루프 등 다. 그다음에 반드시 휠캡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차량의 휠캡. 이게 이제 그 차량 휠캡이라는 게 바퀴를 이렇게 가리는 거잖아요. 휠을 이렇게 덮는 건데 그 안에 폭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휠캡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정밀 검색은 전자장비로 단말기 검색하고 앞에서 뒤로 이렇게 반복해서 해야 돼요. 운전자에게 시험 운전을 하게 하고, 운전자는 차량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최고 온도까지 도달하게 하고, 복귀 시에, 왜냐하면 차량의 온도가 올라가면 또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귀 시에는 차량 엔진 작동시킨 채로 하차합니다. 아무튼 엔진을 끄고가 아니라 엔진을 작동하고, 왜 그러냐면 혹시 문제가 생기면 바로 또 타고 또 이렇게 대피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경호라는 게 이게 뭐 빠지는 게 없죠. 그만큼 위험이라는 것이 곳곳에 산재 있기 때문에 이게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위의 기도자의 측면에서요. 우편물 검측입니다. 비규격 유물을 다 그래서 어떤 우편물의 크기, 모양, 이게 정상 다 확인해야 돼요. 이게 개봉하지 말고
여기에 보관하는. 특히 이제 우편물 같은 경우에도 뭐 미국 보면 백색 가루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만지면 또 문제가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편물에 대한 것들도 주의해야 되고요. 불이 날 수 있는 가연성, 분말 물질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의심스러운 우편물은 조사기관에 통보를 해야 됩니다. 지문 철저하게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공항 및 부두 검측입니다. 위험 지역의 경계를 항공기 주위에 또 폭파 장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공기를 안전지역으로 견인 이동한 다음에 외부에서 내부로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봐야 돼요. 항공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항공기 선박의 휴게실 라운지, 그다음에 운신 장소랄지 또는 선실 다 조사합니다. 승객의 물건 휴대폰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야 되겠죠. 보도 안전에 유의해야 되고. 그다음 이제 폭발 사고에 대한 검색인데 폭탄은 차량에 의해 전달되거나 차량에 남겨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차는 엄격히 통제가 돼야 돼요. 주차 통제. 그러니까 뭐 차량으로 우리가 차량 폭탄 테러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러잖아요. 주차 차량은 가능하면 경호 대상자 건물이나 어떤 다른 종합 건물을 100m 이내에 떨어지대라. 그래서 가까운 곳에 있으면 안 돼요. 사제 폭발물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요즘에는 뭐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제조하는 것인데 이럴 때는 이제 특정한 형태가 없고 그러거든요. 지금은 이제 폭탄들이 너무 이게 소형화되다 보니까 이걸 밝혀내기가 어렵잖아요. 테러리스트들이 필요한 형태로 자유적으로 재조각한다 이거죠. 검측이 더 어려워요. 그래서 테러 예방이라는 게 그만큼 어려운 거죠. 보일러실, 우편함, 교환실, 승강기, 문, 통로 이런 부분들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을 때 잠겨져 있어야 돼요. 아무튼 잠궈야 돼요. 사용하지 않는 것은. 폭발물이 외부에서 내려 유입될 수 있으므로 환기구, 채광창 막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열어두면 안 돼요. 외부에서 이렇게 던져 놓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 넘어가시겠습니다. 이제 검식 활동이 있습니다. 검식 활동. 검식 활동이란 경호 대상자의 제공하는 음식물이 있죠. 음식물이 독극물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유해를 제거하는 거예요. 행사장 위생 상태, 수질 검사, 전염병 예방 이런 거 다 활동이 다 돼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조리를 담당하는 종사자는 어때요? 신원조사가 다 합니다. 대통령 경호처에 보면요. 신원 특이자는 사전에 배제해야 되고, 식재료는 반드시 신선도 이거 확인해야 돼요. 여기에 이제 그 독극물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 각종 기물은 철저히 검문 검색합니다. 사용 전에 열탕에 소독해야 되고, 주방 종사자는 위생 검사를 실시하는 질병이 있는 환자는 사전에 배제하고, 행사 당일에 주방에 입회해서 조리사에 대해서 동향을 감시합니다. 이게 이제 경호원들이 하는 거예요. 음식물 운반 시에 철저하게 근접 감시를 하고 음식물은 전문 요원에 의한 감식이 필요하죠. 예전에 이것도 사극이나 보면 어때요? 이렇게 먼저 시식을 해보죠. 독극물이 있는지. 자, 여기까지가 이제 물적 요소였습니다. 이제 지리적 취약 요소인데 지리적 취약 요소 배제라는 것은 경호 행사장이나 주변 있죠. 도로 주변 취약 요소가 있어요. 이런 곳에 대한 건데 여기에 특별 호구 조사. 광고물 있죠. 이렇게 아무튼 지역이에요. 지역 취약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겁니다. 그럼 보면 특별 방범 신방이라는 게 방문이거든요. 예. 그러면 행사가 임박했다 이거죠. 도로 주변에 유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특별 방범을 실시하는 겁니다. 이게 취약 요소에 대해서요. 그러면 취약 개소라는 게 행사장 및 숙소가 직접 보이는 건물 등이 있죠. 감정의 취약 산악이랄지 연도 도로 양측에 있는 어떤 고지랄지 경호 대상자 사용하는 비행장이 직접 보이는 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곳에 이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화에 보면 그 나오잖아요. 그 높은 언덕에서 이렇게 저격수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보이는 곳이라면 그런 것을 지리적으로 이렇게 취약 개소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방문을 해서 이렇게 신방이라는 게 방문을 한다는 거거든요. 방문을 해서 거기에 대한 알아본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실게요. 이제 사전 예방 경호를 넘어서 이제 선발 경호입니다. 이게 선발대로 이제 가는 거죠. 사전 예방으로. 선발 경호라는 경호 대상자가 먼저 행사장에 가는 거예요. 선발 경호는 각종 사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거죠. 먼저 가가지고. 선발 경호는 사전 예방 경호입니다. 나중에 이제 근접 경호와 비교되는 개념인데 선발 경호의 임무냐, 근접 경호의 임무냐 이렇게 비교해서 무지 잘 내고 있기 때문에 그 개념을 꼭 알아야 돼요. 사전 예방 경호는 경호 대상자가 보다 먼저, 그다음에 근접 경호는 경호 대상자와 같이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선발 경호는 예방적 경호 요소를 포함하고 있죠. 완벽한 근접 경호를 위한 준비입니다. 그래서 근접 경호하기 전에 선발 경호는 당연히 준비 활동이죠. 자, 그다음에 선발 경호 구분이에요. 준비, 그다음에 실시 다 하고 평가하고 이제 자료 보존 이렇게 되겠죠. 자, 선발 경호 목적입니다. 이제 경호 안전 자격이죠. 사전에 유해 요소를 제거해야 돼요. 정보 작용도 필요하겠죠. 정보.
행사 지역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보안 작용도 필요합니다. 비밀로 해야 돼요. 경호 관련된 인원 문서, 시설, 통신, 불순물 완벽하게 보안을 유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전 대책 작용이 있죠. 행사 지역 내 외부에 산재한 취약 요소에 대한 안전 대책을 강구하죠. 행사장 폭발물에 대한 안전 검측을 실시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취약 요소를 분석을 하고요. 최종적 대안을. 자, 이게 안전 대책 판단 기준을 설정을 하고요. 출입자 통제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행사장 안에 비표, 초청장을 발급하고 들어왔을 때는 비표 발급하고, 자, 우발 사태에 대응하는 비상 대책도 강구를 해요. 이게 이제 다 선발 경호들이 이제 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이제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선발 경호 단계별 활동 절차입니다. 준비 단계를 보면 행사의 성격, 규모, 특징을 분석을 해가지고 이게 준비 단계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준비 단계라는 것은 행사의 성격, 규모, 특징을 분석을 하고 문제점이나 취약 요소를 이렇게 알아서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활동이라는 건 무엇보다 현장 답사가 이제 중요할 거예요. 그리고 개인별 임무를 이렇게 부여를 해요. 분석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부여해서 작전 회의를 합니다. 일단 현장 답사하고. 자, 그리고 이제 근무자별로 부여된 임무 수행을 위해서 활동 계획을 세우고 검측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점검 리스트, 미리 시간적 여유를 갖고 세밀하게 작성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준비 단계에서 이제 행사 성격, 행사의 이 계획이 나오겠죠. 행사의 계획이 나옵니다. 행사장에 대한 인적, 물적, 지리적 정보를 수집해서 필요한 지원 소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행사 계획이라는 게. 이제 경호 계획서에 근거한 전체 일정, 행사장별 세부 일정, 이런 것들을 계획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다음에 경호 계획의 최종 확인, 그리고 변동사항 정리, 비상대책 확인이나 종합적인 경호 활동. 앞에서도 봤지만 그만큼 종합적인 부분이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현장 답사를 보시면, 현장 답사라는 게 이제 그 위의 요소를 미리 이제 알아보는 단계 아니에요. 현장 답사란 경우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행사 일정표, 지침을 받은 후에 이제 예정 장소로 답사하는 거예요. 자, 위의 요소에 대한 분석, 경호 조치에 대한 취약 요소를 분석. 빨리 현장 답사에 가서 위의 요소가 뭔지, 그리고 취약 요소가 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행사장의 승하차 지점, 그다음에 직시 고지, 그러니까 바로 보이는 거리, 건물 등 경호 환경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주최 측과 협조를 해서 지리적 여건을 고려합니다. 그래서 진입로를 어디로 할 것인지, 주통로를 어디로 할 것인지, 그리고 대통령이 어디로 들어갈 것인지, 기동수단, 하차수단 이런 것들 사전조사 활동. 결국 현장 답사라는 것은 이렇게 사전조사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 보시면은요. 이제 현장 답사 시 준비사항을 잘 봐야 되겠습니다. 자, 보면은요. 그러면 이제 답사 장소 우선순위 시간 계획표를 작성을 해요. 그다음에 지리적 여건 취약 요소에 대한 일반 현황에 대한 사전 숙지를 해야 되겠죠. 답사 계획서를 작성하고요. 답사 계획서, 지도, 사진기, VTR 이런 것들 다 갖고 가야 되겠죠. 자, 요게 이제 중요해요. 이제 현장 답사 시 고려 사항을 보겠습니다. 보면 주최 측과 협조하에 이제 계획서, 의정 계획서를 이제 확보하고요. 이제 행사장의 이제 기상, 특성, 그다음에 구조, 시설에 대한 취약 요건을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행사장의 취약 요소를 분석하고 이렇게 출입 통제, 경호원 배치를 판단하고요. 그죠? 안전 공간과 그다음에 주변 여건을 회기장도 선정을 하고, 그러면 회기장 어디로 할지, 그다음에 경호원 동원을 보면 얼마만큼 할지, 그러니까 이제 의정 계획서를 확보하고 취약 여건이 뭔지를 판단하고, 그다음에 분석을 해가지고 이게 경호원 배치를 얼마나 할지, 그리고 출입과 통제를 얼마만큼 할 건지, 회기장은 어디로 할 것인지, 그리고 진입로를 할지, 주차장은 또 어디로 할 것인지, 승하차 지점 어디서 할 것인지를 다 지금 현장 답사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행사장과 그 주변은 물론 교통과 관련된 시설, 그 다음에 이제 행차 코스, 그다음 환차 코스, 다시 돌아오는 코스 다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대규모 행사가 예정이 되는 장소라면은 지역의 집회나 공연 관련 관계법, 그다음에 조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신고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분야별 업무 분담이라는 것은 무지무지 중요해요.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자, 분야별 업무 분담은 별표 쳐놓으시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